12월 9일이죠. 올해 프로야구 시상식에 대미를 장식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대호 선수가 최고령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시상식 전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다면 단연 키움 히어로즈의 안우진 선수일 겁니다. 올 시즌 성적만 본다면 발군의 활약을 펼친 게 맞지만 과거 학교폭력 논란이 이번에도 안우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고교 시절의 어리석은 행동이 프로 선수가 돼서까지 발목을 잡는 게 과연 온당하느냐 이런 시선부터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피해자들을 고려했을 때 섣부른 용서가 학폭의 만성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12월 13일 스포츠 팩토리 진행을 맡은 황서희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스포츠 춘추의 박동희 대표와 또 스포츠 춘추의 김종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김종원 기자님, 어느 포지션의 결과가 가장 궁금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투수 포지션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2022년 KB리그 정규 시즌 최고의 투수의 이름을 가려야 한다면 네. 역시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 선수의 이름이 먼저 떠오를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전이었죠. 2017년 고교야구 시절 희문고 재학 당시 학교폭력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네. 연말 시상식이 다가올수록 과연 미디어에서 안우진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앞서서 안우진 선수의 학교 폭력 논란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이었죠. 안우진을 포함한 희문고등학교 야구부 학생 4명이 후배 선수들을 폭행했습니다. 2017년 5월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개최됐는데요. 1차 학폭위 결과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23일 안우진 학교폭력 사건이 최초 보도됩니다. 2017년 9월 7일 두 번째 학폭위가 개최되면서 그 결과 안우진은 서면 사과 및 교내 봉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나머지 가해자 3명은 2차 학폭위 결과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7년 11월 안우진은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의거해 향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포함해 협회 파견 각종 국제대회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한체육회가 관여하지 않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또는 KBO 프로 경기에는 문제없이 출장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안우진은 대한체육회에 자신의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징계 심의 당시 본인이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심에서는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안우진은 넥슨 히어로즈로부터 50경기 출장 정지 처분 및 첫 해 스프링캠프 명단 제외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50경기 징계가 끝난 후에 5월 25일 프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앞에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기자님, 이렇게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로부터 징계가 이미 끝났고 또 이번에 골든글러브까지 수상을 했는데 안우진 논란이 올 시즌에 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5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다시 공론화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네. 사실 올해 7월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사실 이 글 내용이 당초 언론 보도와는 사실 다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반향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달랐을까요? 그죠. 그 내용에는 당시 뉴스에 모사된 것과 달리 피해자 학생의 진술 조서가 있었습니다. 그 진술 조서에서는 일이 너무 커진 것 같다. 안우진은 후배를 잘 챙겨주는 선배다. 또 본인은 안우진 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 네, 안우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겼었고요. 네. 또 당시 진술 조서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캡처 화면도 있었는데요. 네. 그 모바일 메신저에는 또 안우진 선수의 부친 또 그 피해자 학생의 부친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 대화 일부에는 서로 프로 와서도 안우진 선수를 격려하고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잠시 어떻게 보면 안우진 선수가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생길 정도로 반향이 좀 컸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입장에 좀 야구 팬들은 되게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 이게 안우진 학교 폭력 보도를 최초로 다뤘던 그 기자에게도 네. 팬들이 추가 보도라든지 그런 정정 보도라든지 반박을 해명을 요구하는 흐름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에 해당 기자는 방송을 통해서 사실 이 7월에 공개된 진술조서 이외에도 피해자는 여럿이며 네. 실제로 안우진 선수의 학교 폭력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 폭력은 존재했다라는 네.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여론이 제자리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가을 야구 기간에도 이 일이 공론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한창 가을 야구가 진행될 11월쯤에 11월 3일이었죠. 네, 11월 3일쯤에 일이 나왔죠. 11월 3일 오전에는 모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네. 오후에는 현재 안우진 선수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피해자가 총 4명인데요. 네.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1명을 제외한 3명의 공동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공동 입장은 그 유튜브가 공개된 이후에 2주 후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 피해자 3명은 현재 안우진 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너무 폭력이 과장되어서 보도되었다. 본인들은 안우진 선수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현재 안우진 선수를 둘러싼 그런 상황들, 또 환경, 또 비난들이 너무 과도해 보인다. 안우진 선수를 지켜주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론들이 자연스럽게 당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의 징계 절차, 또 과정, 또 결과가 정당했는지, 또 이를 다뤘던 언론 보도 방식엔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11월 18일에 안우진 선수도 직접 입장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학생들, 안우진 후배 선수들의 이제 입장이 바뀐 건가요? 사실 이 안우진 선수의 법정 대리인이 밝히기로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복잡한 문제인데요. 네. 안우진의 지금 법정 대리인 이 변호사분이 SNS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또 이전에는 피해자들이 폭행이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말을 바꾼다. 이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폭력은 존재했으나 언론에서 보도된 만큼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폭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과장되어 부풀려지면서 안우진이 과도한 징계와 비난을 받게 되었다. 오히려 피해자는 안우진 선배다라는 것이 현재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안우진 선수는 폭력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한 건데 그 수위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보도에 나왔던 그런 사진이라든지 뭔가 묘사된 거와는 좀 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그런 훈계 수준의 폭력만 했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감춰진 진실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입장문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한 분, 그러니까 네. 현재 군복무 중에 있는 후배의 경우에는 오늘 모 매체에 따르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모로 5년이 지났지만 안우진 학폭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중입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사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사실 미성년자 시절의 가오잖아요. 그동안 반성했다면 저는 그건 그거대로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우진 선수가 또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통하려고 또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직 앞서 말씀하신 피해자 한 명하고는 합의가 안 된 게 분명 있겠죠.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하겠죠. 또 피해자들과 관계 회복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학교폭력은 분명 존재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네, 학교 그건 폭력 사실입니다. 자체가 일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네. 인정을 했고요. 네, 네. 선수 본인도 인정을 했고 훈계 수준에 그쳤다, 가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저는 과연 이런 가타부타가 계속될수록 안우진 선수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저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희석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오해를 더 낳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전 그런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환 기자와 계속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동희 대표님이 지금까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앉아 계십니다. 혹시 할 이야기 있으실까요?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7년 10월에 제가 안우진 선수 그때 휴문고 3학년이었죠. 네.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그때, 하시군요. 그때는 저희가 엠스플 뉴스였죠.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취재를 했었어요. 취재를 하다가 저는 사건 당사자들이랑 다 취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안우진 선수와 안우진 선수 어머니랑 통화를 했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관심을 끊었었죠. 끊었다가 아, 근데 최근에 이슈가 돼서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때 다시 통화를 어떤 내용이었나, 내가 어떤 얘기를 했고, 네. 내가 그때 취재를 어떤 식으로 했고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통화 녹취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뭐 1학년 아이들이 뭐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고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니까 뭐 충분히 뭐 운동하는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뭐 그냥 이상 없음으로 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이 학교에서 그 룰을 잘 모르고 우진이한테 봉사활동을 우진이하고 다른 애들한테 봉사활동을 지시를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상 조치 없음이 되면은 그게 봉사활동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다시 학폭위를 다시 열었던 거예요. 그 이상 조치 없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왜 봉사활동이 있냐. 그래서 다시 한 건데 네. 솔직히 다른 아이들도 미비해요. 아이들한테 한 게 우진이 말고 다른 애들한테 한 네네. 거는 미비한데 걔네들도 뭐 어떻게 보면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된 건데 이번에 학부위가 예. 어떻게 나왔어요? 우진이 서면 사과하고요. 봉사활동 네네. 5일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진이가 좀 짓궂게 하긴 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제가 가서 부모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다 사람들이 보는 입장 차이긴 한데 저도 네. 뭐 아이 키우면서 저도 우진이가 맞고 왔으면 저도 기분 나쁘죠. 솔직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맞고 오면은. 네. 지금 네. 이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은 이게 네. 또 우진이 일로 인해서 이슈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하세요. 네네. 예, 그래서 아직 결과를 안 났거든요, 결과가. 그 경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네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뭐 피해자 애들 다 저희도, 만나봤겠네요. 예, 조사받고, 저희도 네. 가서 조사받고 그랬어요. 네, 지금까지 녹취록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님 어떻게 보셨나요? 안우진 선수 어머니 통화본은 이렇게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안우진 선수 어머니가 사과를 직접 드린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본인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맞고 왔으면 화가 분명히 났을 것이다. 사과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박동희 대표님은 이 녹취록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그 당시 때 그 안우진 어머님이나 아들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네. 인정들을 했었고 굉장히 미안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우진이가 그 친구들한테 아니 후배들한테 뭐 사과도 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고 그렇죠. 뭐 지금도 안우진 그 선수 쪽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인정을 하잖아요. 네. 없었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징계를 진짜 국가대표를 다 박탈될 만큼 과도한 폭력이었느냐 여기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네. 폭력 자체가 없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안유희 선수가 전혀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선수나 선수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폭력은 존재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때도 안우진 선수 어머니가 아들로 인해서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러 다녔고 그리고 지금 했던 말이나 그때 했던 말이랑 별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네, 그때도 아들의 행동이 무척 잘못됐지만 그 아들의 행동이 정말 이 세상에 짓하는 만큼 잘못됐느냐에 대해서는 그때도 아쉬워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안우진 선수 어머니랑 얘기를 한 다음에 안우진 선수 때 휘문고 3학년이었죠. 네. 얘기를 좀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좀 음. 하셨을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자, 다시 얘기하신 통화 녹취록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 근데 진짜 억울한 게요. 어, 그 어, 뭐 제 입장이랑 어, 그리고 뭐 이렇게 뭐냐 후배 입장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잖아요. 어, 근데 거기 저한테 뭐 한국에서 응, 제가 거의 내고진으로 막 이렇게 별명이 있었잖아요. 막 응, 응, 언론에서. 응, 근데 뭐 형 어차피 넥센 가니까 응, 넥센에서 10억 달라 하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또 그냥 돈 요구 많이 하라고 어, 그렇게 말하고 또 막 미국을 가면 뭐 개 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진아, 네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네, 너는 억울하면 안 돼. 네, 너는 설령 억울해도 억울해서는 안 돼. 네, 네가 살면서 앞으로 네, 이제 프로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이 있을 거야. 네, 그리고 너는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네 주변에 네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네, 그래도 그거를 참고 견디는 게 네. 받아들이는 게 이제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응, 정말 억울한 거는 응, 억울하면 안 되지만 어, 억울한 거는요. 응, 어, 막 저희 엄마가 응, 뭐 언론에서는 응, 뭐 막 어떻게든 막 막아보려고 막 그랬다 응, 하고 응, 그리고 뭐 진술서를 막 강제적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그 탄원서를 응, 강제적으로 받아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 근데 저희 막 그런 적이 없거든요. 모든 부모는 내 자식 살리고 싶어 하지. 네, 안 그러겠어? 그런데 네, 모든 사람이 내 부모만 같지는 않은 거야. 네. 근데 우리 우진이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 그게 아닌다라고 볼 수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또 아닐 수가 있어. 제가 뭐 욕먹고 그러면 응, 제가 야구 잘해서 뭐 응, 제가 저를 욕하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응원해주는 사람이랑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뭐 살아가면 되는데 응.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엄마가 욕먹으니까요. 좀 많이 속상합니다, 진짜. 그래, 너 지금 좋은 상황이네. 어머니가 널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알면은, 네, 응? 네가 진짜, 너는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 어머니를 위해서 야구하겠다. 목표 생겼잖아. 네, 그치? 그리고 우진아, 항상 모든 사람은 과거가 자기 발목을 잡아. 네, 그러니까 프로 가서도 너한테 많은 유혹이 있을 거야. 네, 그때마다 네, 2017년을 떠올려. 네, 알겠지? 네. 저도 막 제가 뭐 사생활 하다 보면요. 응, 저도 뭐 제 자신한테 뿌듯한 일을 할 때도 있고 응, 또 저 스스로도 이제 뭐 막 괜찮은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응, 생각하고 응, 행동하는 것도 많고요. 어, 진짜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응, 근데 뭐 이제는 사람들이 다 이제 다들 이런 애라고 생각하니까 응. 좀 그것도 이제 네, 네가 네, 이제 프로에 오잖아. 네, 그러면은 지금보다 너는 수백 배에 달하는 비난에 시달릴 거야. 네, 네가 프로 유니폼을 입는 순간, 네가 넥센 캠프에 합류한 순간 네, 모두 널 그렇게 쳐다보고 많은 네티즌이 널 욕할 거야.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 네가 계속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단언하건대 네가 네, 그렇게 노력하잖아. 네.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런 비난이 다 사라질 거야. 네, 어떻게 노력하면 그렇게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네가 제일 좋은 거는 그거지. 사람은 내가 뭔가를 변하겠다 마음을 먹잖아. 네, 그러면 변해. 네, 근데 너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여기서 뭘 더 변할 생각을 할 거야. 그지? 네, 근데 우준이 너는 지금 시속 160을 던져도 고등학교 3학년 애야. 네, 여기서 네가 변할 수 있는 방법 하나지. 책을 많이 읽고 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네, 그리고 또 필시즌 기간에 이제 넥슨 합력일 때 여행도 가고 네, 응? 그래서 우리는 늘 야구만 보잖아. 그치? 네, 근데 야구 밖에도 아주 좋은 게 재미난 게 많거든.
네. 뭐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여행도 갔다 오고 네. 야구하는 친구들 말고 대학 간 친구들 걔네들도 많이 만나고 네. 시간 날 때마다 책도 좀 읽고 네.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했는데 방학 때 시간 되면은 네. 시골 초등학교 이런 데 있잖아. 가서 내가 애들이랑 네. 같이 놀아줘. 걔네 떡볶이 사줘. 그러면 시골이요? 그런 뭐 아무 데나 아, 네. 그거는 니네 어머니가 아마 생각하실 거야. 가서 네. 애들이랑 떡볶이 사주면서 놀아줘. 네.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판은 네. 투구 인닝이랑 똑같아. 이게 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200 인닝이 되는 거야. 네. 당장에 눈에 들어오진 않아. 네. 근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200 인닝이 되고 10승이 되고 20승이 되는 거야. 네. 그 어, 책 읽을 책 하나만. 너의 읽을 책을 내가 니네 어머니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드릴게. 네, 안우진 선수와의 통화 내용 듣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당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왜 기사화를 하지 않으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네. 제가 취재가 부실했는지 저는 그때 학교 폭력은 존재했으나 어느 정도 이렇게 큰 폭력이 있었다는 거를 취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사물을 바라보는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네. 뭐 많은 학교 폭력을 취재했었죠. 그런데 이때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당연히 벌을 줘야겠죠. 나쁜 일 있으면 벌을 줘야겠는데 제가 벌을 안 줘도 벌 받을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징계도 나오고. 네. 그러면 이 젊은 청년들의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어른들이 벌만 줘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안호진이라는 청년이 건강한 사람, 건강한 성인,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때 안호진 선수는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안호진 선수한테 줬던 미션은 이 다음 통화 때는 책을 읽고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독후감을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안우진 선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변하려는 의지가 강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제 보도로 단죄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참여하고 반성하면서 보다 좋은 선수가 아니라 보다 좋은 어른으로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우리 기사화 안 했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기사화를 하지 않으신 거군요.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학폭 선수가 있으면 네. 제가 취재하거나 아니면 이제 더러 상담을 요구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안유희 선수가 이때는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좀 붉어졌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당연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갑론을박이 될 만한 문제였는가. 안유희 선수가 어쨌든 본인에게 쏟아진 비난이라든가 징계를 다 받아냈었거든요. 네. 받아내고 지금 프로야구에서 아주 뛰어난 선수가 됐고, 그리고 두 번 그런 실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붉어졌죠. 이런 과거 일이 또 붉어졌는데 좀 더 슬기롭게 본인이 이 문제를 조금 더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슬기롭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안우희 선수 주변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선수 20살 넘은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안우진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돼요. 그리고 안우진을 돌보는 어른분들은 좀 제발 이 선수가 이 선수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자유를 줬으면 좋겠다. 20살 넘은 성인이잖아요. 네. 당연히 안우희 선수의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책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다하는 거고. 네. 근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안우진을 위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있어요. 안우진의 한을 풀고 싶은지 자기의 한을 풀고 싶은지. 근데 제가 5년 전에 통화했던 안우진은 반성을 정말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사람이 되게 노력했던 친구여서 5년 후 시간이 흘러갔을 때 이런 논란이 휩싸였던 게 정말 아쉬웠어요. 이거 말고도 정말 현명했던 방법이 많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안우진 선수 저는 지금도 그 5년 전 저한테 어떤 책을 읽을지 꼬치꼬치 캐물었던 그 안우진이 지금도 그 안우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프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좋은 성인이 되고 요즘에 그 올해 이제 시즌 후반기 뭐 최동원상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을 좀 좋은 발판을 삼아서 더 나은 어른, 더 나은 시민이 될 거라고 전 믿어요. 네, 지금까지 안우진 선수 학교폭력 논란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스포츠 팩토리는 5년 전 휘문고 3학년 시절의 안우진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학폭 논란과 관련해 어떤 자세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안우진 학교폭력 관련 논란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스포츠 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